안녕하십니까, 노선호입니다.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주식시장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 오히려 좀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분석을 더 잘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도 또 시장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새벽 마감된 미국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5%대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 0.8%대 그리고 다우존스는 0.1%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 증시는 폴란드에 떨어졌던 러시아의 미사일 리스크가 좀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종 타켓의 실적 우려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나스닥 중심으로 좀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감산 소식도 시장에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시장이 좀 좋지 못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무려 6.7%대 폭락을 했습니다. 20%대의 감산을 발표하면서 그만큼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에도 오늘 당장 좀 반도체 관련주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등이 좀 좋지 못하게 작용을 하면서 약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조금 이따가 두 가지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요. 그 부분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하락을 했고 국내 주시장도 오늘 0.4%대 하락 출발을 한 이후에 종가 저가로 1.39%대 하락을 하면서 2442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여러가지 사실 악재들은 미국발 악재였고 그 이후에 장중에 이제 뚜렷한 호재라던가 또 악재 개별적인 악재는 없었지만 호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이 그동안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좀 매물들이 오늘은 좀 많이 출회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수급 적으로도 이제 외국인들도 오늘은 3천억 원대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좀 시장을 어렵게 만드는 모습. 그리고 이제 그런 이면에는 또 환율의 급등을 들 수 있습니다. 환율이 오늘은 14원 급등을 하면서 1339원까지도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각할게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래서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3분기 실적 발표가 다 끝난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3개월 뒤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8월 중순이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날 때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을 살펴보니까 7월 달부터 8월 중순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7월부터 8월 중순까지 주가가 반등을 했어요.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10월부터 11월 중순까지는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에 좀 쉬어갈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월화 수까지 잘 버티다가 오늘 이제 종가 저가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본다면은 어차피 주가가 연속적으로 11월 1일부터 양봉을 보였고 11월 11일 금요일까지 연속적인 상승을 했기 때문에 쉬어갈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정상적인 시장 그리고 좀 강세장적인 입장이라면은 하락을 많이 하더라도 내일 정도가 마지막이 될 것이고 그 이후에는 또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반등을 하면서 한번 2500선에서 쉬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또다시 2400에서 2600선 정도 박스권의 움직임을 보이는 게 좀 강세장적인 입장 또 긍정적인 시장 관점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희망사항입니다. 근데 만약에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둔다. 이렇다면은 우리가 8월 때부터 9월 때까지 좀 주가가 하락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은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적으로 이제 우려감이 나오다 보니까 8월 중순부터 9월 때까지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또 11월, 12월에는 사실 크리스마스나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소비가 성수기거든요. 그렇지만 만약에 11월, 12월에 소비가 부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그러면서 경기 악화 가능성이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온다면은 주가의 움직임은 또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들까지도
일부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올해가 아니라 내년을 생각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서 활용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그리고 또 2500포인트에서 2700포인트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계단식 상승을 해준다면은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에도 어쨌든 내년도에 대한 증시 전망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2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어쨌든 2000포인트에서 2800포인트 결국은 2800포인트 정도는 온다. 요거를 생각을 한다면은 조정을 보일 때마다 분할로 매수를 하는 게 좀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하더라도 중기적 시각에서는 조정 시에 분할 매수가 바람직하다.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좀 배포가 크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팍팍 매수를 해가지고 나중에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겠지만 그거는 이제 또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한 100포인트 정도 마디마다 분할 매수한다면 충분히 승리를 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쉬어갈 거는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시장에 대해서는 사실 2400포인트 넘었을 때부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금방 급하게 2500포인트까지 말씀을 드렸고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요일날 또다시 또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사실 오늘의 하락까지는 크게 걱정을 할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내일 이후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제 희망사항으로는 24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 정도 좀 박스권 움직임 좀 염두를 해두고 싶고 특히 이제 어쨌든 2400포인트에 다가서고 2400포인트가 만약에 깨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저평가 매력이 커지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처럼 하락할 때 혹시나 내일 또 더 하락을 한다면은 그때는요 정말 내년도에 좋아질 기업을 위주로 비중 확대를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다. 주 초반에는 당연히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여기서 정말 현지수대 아래서는 그래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는 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빼놓고는 좀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 쪽에 해프닝도 있었죠. 아침에 10%까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4%대 하락으로 마감을 하면서 일단 봉상으로는요.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감산 소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좀 반도체 관련주 쪽에 좀 악재가 나왔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계 쪽에서 오늘 좀 9시부터 10시 사이에 좀 분할로 매도를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우리나라가 수능이다 보니까 10시에 개장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분할로 매도를 하려던 물량이 그래서 10시에 한 번에 쏟아지면서 갑자기 아침부터 시작하자마자 SK하이닉스가 10%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더니 그래도 만약에 거기서 용기 있게 매수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 좀 그래도 좀 또 혼자 수익을 맛보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이걸 볼 수가 없죠 장중에는. 근데 좀 아쉽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봤으면은 정말 저는 질렀을 것 같아요. 왜냐면 SK하이닉스 저는 제가 믿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10% 하락은 좀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요 SK하이닉스는 정말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 10만원대 이상에는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다른 주식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라면은 정말 SK하이닉스가 이 정도 하락을 하면은요 다 질러놓고 주식을 안 보고 본업에 집중을 합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그래야지 10만원대 가면은 그래도 10% 15%대 충분히 이상 수익을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처럼 SK하이닉스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수능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물론 4분기 적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막 해요. 험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4분기가 적자면은 내년도에 턴어라운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들 금요일 힘내시기 바라겠고요. 성호 투자를 기원합니다.